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주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차 전지 쪽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어제 LG엔솔의 잠정 실적 발표 있었고요. YOY 기준으로도 좀 좋지 못한 가운데 보조금을 빼면 적자였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대형 2차 전지 종목들 보다 이제 소재단에서 비교적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차 전지 섹터 이야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엔솔 얘기는 이제 앞에 이제 제가 싫어하는 워딩 중에 하나가 AMP 빼고서 적자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그 AMPC도 그 영업이익으로 봐야 되고요. 영업이익 이제 회계 상품이 네. 영업이익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중국 업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중국 업체들이 2009년부터 이제 최근까지 321조 보조금을 받았는데 지금 중국 CATL이라든가 비아드 같은 경우에 그 보조금을 받고선 보조금을 제외 시 실적이 얼마 되다 이렇게 분석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인 분석은 AMPC 포함해서 영업이익 얼마고 다만 이제 포함을 했어도 어쨌든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감소를 한 것은 사실이고요. 매출이 29.8%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57.6%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해 이제 그 10월 달에 그또 엔솔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올해 이제 그 회사 내부적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영업이익 2조 정도를 봤었는데 1년 전만 해도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증권사 컨센서스가 5조 3천억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우리 연초만 해도 3조 5천억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대략 증권사 추정치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조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바닥이 옳지 왔겠구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증권사 추정치가 이제 2조 1천까지 내려왔고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제 2조 밑으로 더 보는 증권사도 생겼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실적 추정치랑 회사가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가이던스를 얼추 맞은 것 같아서 실적은 바닥을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요국사들의 그 신차 출시로 인해서 어쨌든 배터리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AMPC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GM 그 합재 2공장이 본격 양산이 되고 그리고 배터리 출하가 이제 개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세제 혜택 규모도 이렇게 전 분기 대비해서 137% 증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출하량 증가는 AMPC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엔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단순히 이제 AMPC가 배터리 셀 업체한테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출하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소재가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북미 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도 AMPC를 받기 때문에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AMPC 상당히 의미가 있는 영업이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체로 이제 이거를 이제 AMPC 구분하면서 적자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2차 전지 섹터를 좀 폄하하는 쪽 의도가 좀 다소 좀 그러니까 본업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소 폄하의 의미도 좀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AMPC가 많을수록 어쨌든 2차 전지라든가 그 소재 장비단에는 낙수 효과가 생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어쨌든 간에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이고 앞으로 중요한 일정이 그 7월 22일에 GM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요게 이제 지난번에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했던 이제 연간 판매 대수 북미 쪽에서 20에서 25만 대까지 그러니까 상단을 하향했죠. 요게 다시 조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테슬라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연이은 이제 그 실적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내용이 앞으로 올해 이제 그 저전지의 어떤 센티라든가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체로 지금 생각보다 북미 쪽의 시장의 성장세가 좀 더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 거는 GM과 이제 테슬라 영향이 큰데 다시 좀 그 개선의 지금 여지가 좀 보여져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일정 GM, 테슬라, LG 에너지솔루션 이 세 가지 일정의 실적 설명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GM, 테슬라, LG 엔솔로 이어지는 이제 실적 설명회 일정들 하반기 내내 좀 주목하면서 저희도 추적하고 또 부장님과도 계속 전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괜찮았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등 상승세 보여줬는데 요들 종목과 함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저희가 계속 관전으로 둬야 되는 추가적인 내용들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의 에코프로가 이제 18%가 좀 넘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그 주가 제일 높을 때가 외국인 보유 비중이 4%였는데 18% 이상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에코프로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집은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만큼 상당히 개인들의 이탈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1조가 넘었다가 7월 4일 기준으로 8,500억 정도 되고 에코프로가 6천억 한 7천억까지 됐었거든요. 6,500억에서 7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7월 4일 기준으로 5,687억인 거 보니까 이제 쇼크오버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반등은 쇼크오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에코프로 BM의 외국인 비중이 10%, 엔캠이 9.9%라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비중이 이제 MSCI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 어느 정도 비중이 채워진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날 에코프로 BM과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고객분들한테는 좀 바닥이 왔다라고 좀 판단해서 BM과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지난주 금요일에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쇼커버가 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거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 개선안에서 좀 중요한 이슈가 상한 기간 제한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에 이제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첸 같은 이런 공매도가 많은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26년 3월까지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되는 이제 시간 제한이 걸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2차전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25년도와 26년도에 전기차 북미 시장의 전기차 대중화 시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이 두 가지 사이클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매도 그 상환 제한 생한 제한까지 기간까지 같이 맞물리게 된다면은 25년도, 26년도에 주가 상승을 좀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가 이제 포항시의 2차전지 기획 그 발전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5년간 2조 투자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좀 그 반등도 이끌었던 요인이 될 것이고 네. 현재 그 영일만 지역 포항 영일만 지역에 마도 팩토리가 있고 요게 이제 에코프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 포항 블루베리 산업단지 쪽에 이게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 V2 버전이 장착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이게 헝가리라든가 그 캐나다 이런 쪽에도 앞으로 이제 이 수평으로 전개시킨다 이제 이식시킨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발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6월 말까지 이제 향후 2년간 원가의 30%를 절감하는 방안을 지금 발표하겠다고 얘기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 때 얘기 나오지 않을까. 대략 그게 7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의 그 업황의 그 실적 바닥을 2분기로는 보고 있는데 이게 다소 아쉽게도 3분기까지는 좀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만 이제 업황의 바닥과 주가의 바닥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선반영되기 때문에 먼저 지금 바닥이 나타난 그 주가가 이제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본격적인 2차전지의 실적의 급성장은 25년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회복해 나가는 그 속도에 대해서 조금 가속일 것이다 혹은 너무 느릴 것이다 여러 의견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 중간에서 ESS가 또 나름의 투자 대안이 돼줄 수 있다 이런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ESS의 셀 업체들도 그렇고 힘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ESS 쪽은 종목 아이디어 어떻게 두세요? 제가 상당히 많이 강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 블룸버그 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자료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21년도 110억 달러 글로벌 ESS 시장 규모에서 2030년도에 2,620억 달러로 예상을 하니까 대략 이제 360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281% 성장을 전망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기업 그 분석하는 곳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체로 ESS 시장은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요즘인데 그 전에는 이제 그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목적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이 증가로 인해서 ESS 시장의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최근의 분위기가 AI 시장 때문에 ESS 시장이 더 커지는 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싼 전력을 공급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그게 이제 그 에너지 조달원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ESS 시장이 필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ESS 사업에 있어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최근에 테슬라 실적 발표 때 그 ESS 설치량이 이제 99.4기가와트시로 늘었는데 전분기가 이제 4기가와트였으니까 100% 이상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고 이게 이제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의 어떤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7월달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메가팩 사업이 연 200에서 300% 성장한다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네. 그렇게 좀 되고 있고요. 테슬라
테슬라가 2022년 2분기에 1.13기가와트시를 설치를 했는데 9.4니까 1년 그러면 2년 전 대비해서는 832% 성장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65기가니까 258% 성장 나와서 실제로 200, 300%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5월 달까지 그 미국의 대형 그 ESS 설치량이 1.07기가와트시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645% 증가 나왔고 전월 대비해서도 57% 성장 나왔고요. 1월에서 5월 누적 설치량이 2.9기가와트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0% 네.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북미 쪽, 특히 북미 쪽에서의 ESS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볼 수 있겠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그 26년부터는 중국 업체들이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이제 뭐 관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마련됐고, 네. 최근에 삼성 SDI가 그 지금 미국의 최대 전력 업체인 넥스트라 에너지로부터 이제 6.3기가와트시에 대한 그 ESS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수주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거 막판 조율 중이라 하고 네. 있고요. 여러 건에 나눠져서 나올 건데 어쨌든 이를 통해서 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 SDI가 주로 하는 게 NCA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LFP가 아니라 NCA를 할 정도로 배터리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관련된 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 SDI는 이런 이제 레코드로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의 도움과 함께 이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네. 보여져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각보다 빨리 국내 이제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의 ESS 수주가 지금 빨리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가파라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LG 엔솔도 지난해 이제 12월부터 ESS용 그 LFP 배터리 양산하고 있고 최근에 하나큐셀하고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에스토니아 전력공사 ST 에네르지아 쪽에서도 이제 수주를 했고 최근에 또 전기차용도 르노랑도 이제 그 수주를 한 것처럼 LFP 배터리에 대해서 LG 엔솔이 굉장히 빠르게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씀드렸었는데 그 ESS용 쪽에서 LFP 배터리가 많이 쓰여지면 네. 요게는 전에 그 소재가 되는 원료가 되는 리튬이온 기업들이 수요가 될 것으로 많이 예상하고 있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원기 배터리보다 전액이 50에서 70%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전액이 수요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3원기 대비해서 LFP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액은 단가가 20에서 30% 낮습니다. 그런데 그 전액의 원료가 되는 리튬이온은 3원기나 LFP는 단가가 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액의 수요가 크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리튬이온 기업의 수요가 더 크다라고 봐서 이제 저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전액 기업들은 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반면에 리튬이온 기업들 관련 기업을 계속 지금 이달 말까지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지금 주로 많은 게 4개 기업이 전액이 이제 엔캠, 덕산테크노피아, 뭐 솔브리홀딩스랑 동아기업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엔캠을 저는 매도 의견만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네. 재매수 타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전환사채가 다시 또 나오고 있어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전환사채 물량이 다 소화되는 걸 확인하고선 그 시점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세하게 각 종목에 대해서 스토리 이야기 관전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 있었네요. 자,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차입니다. 어떤 포인트일까요? 네, 그 전기차 시대에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글로벌 그 전기차 시대를 이끌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제 기아에 의해서 현대차도 같이 말씀드렸고요.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호실적이 일단 기대가 됩니다. 메리츠에서 영업이익 4조 5천억, 현대차에서 4조 한 6천억 정도 봐서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환율 효과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EV 쪽과 그 SUV 비중 확대가 되면서 제품 믹스 효과로 인해서 그 헥스 믹스 효과와 그리고 에이다스라든가 이런 고부가 가치 그 제품들이 판매가 되면서 어떤 실적인 매출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또 배당으로도 이어지겠죠. 8월 달에 그 CEO 인베스터회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부분이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선 투자하는 건 무리가 있고 전기차 시대의 주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나왔던 그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당분간 기아 EV3랑 캐스퍼 EV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차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동급 차량 중에서는 한 최소 3년간에는
따라갈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캐스퍼 EV, 그 G80 EV, 그 페이스리프트라든가 이런 전기차 쪽의 판매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인도 IPO에 따른 기업 가치 재평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17.5% 주식을 이제 구주 매출을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략 현금이 3조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인도 법인을 IPO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이제 순이익 1조 원 기준으로 보통 퍼 6배 정도 그러면 6조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략 한 12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그 SK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 상향 얘기도 있고, 최근에 증권사 목표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 다올투자가 40만 원까지 제시를 해서 저도 현대차 목표가 4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주요 증권사에서 최근에 많은 보고서를 내고 있고 일부에서 목표가 40만 원 제시하고 있는 점 같이 소개해 주시면서 지금 눈여겨볼 점들 살펴주셨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이창한 영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